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반야심경 마지막 그 오온이라고 하는 거, 오온과 일체계고, 그리고 능제일체고,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능제일체고라고 하는 거, 일체고, 여기가 일체고, 능제일체고가 뭐예요? 오온이죠. 오온은 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오온을 한번 적나라하게 한번 파헤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 하면은 5가지 꾸러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5가지 꾸러미. 우리가 이게 뭐라 그러냐면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고전적인 방법은 이 색은 이제 또 내 몸을 포함한 이것이 뭐냐, 외부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 대상이 들어오면 수는 뭐냐, 우리가 보통 고전적인 해석은 수는 느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느낌. 그리고 상은 생각, 행은 의지 또는 행동, 또 식은 의식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수, 느낌 이렇게 했을 때 빠진 게 있죠. 느낌. 그죠? 느낌하면 뭐가 빠져요? 첫째, 이런 사유를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 여기는 보면서 전제돼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누가 느끼느냐, 얼마큼 느끼느냐, 좋게 느끼느냐, 나쁘게 느끼느냐. 좋게 느끼면 좋게 얼마만큼 좋게 느끼느냐, 나쁘게 느끼면 나쁜 게 얼마만큼 나쁘게 느끼냐. 이게 빠졌어요, 여기. 그죠? 누구라고 하는 것이 여기 주체가 빠져버렸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아까 정도가 빠졌지. 정도. 어느 정도냐. 생각. 이렇게 하면 누가 생각하냐. 그죠? 어느 정도 깊이로 생각하느냐. 이게 다 빠졌어요. 행동도 의지, 누가 의지를 했느냐. 이 누구라고 하는 이것이 2개가 어떻게 다 빠졌어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느낌을, 이 전체적인 것을 어떤 기준으로 그랬느냐. 그죠? 이게 빠진 거죠.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 이 3가지가 빠졌어요. 이 주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주체. 그죠? 이 주체가 누군지가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걸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느낄 수도 있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게 일률적인 거라면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지. 하지만 다 틀려. 다 틀린 이유는 뭐예요? 전생의 훈수에 의해서 금생에 부모의 유전적 형질을 받아서 기질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돼서, 기질이라고 하는 게 누가 어느 기준, 어느 정도, 그죠? 이렇게 돼서 그 기준으로 인해서 어떻게 느낄 것이냐,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어떻게 의지를 낼 것이냐, 어떻게 의식으로 다 이게 될 거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고전적 해석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이미 어떻게 느낀다, 어떻게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기반 자체가. 이미 수많은 까라마가 존재를 해야지 이게 가능한 거죠. 업이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죠? 느끼는 거야. 우리가 어떤 기준에 느끼든 간에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 뭐 이런 건 느낄 수가 있으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지라고 하는 것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고 알미 어느 정도 배경이 돼줘야지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게 배경이 안 돼준다면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 생각과 행동이라고 하는 이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업이 있다는 걸 전제해야지 가능해지는 일이에요. 네? 그랬을 때 이런 것을 다 배제해 놓고서는 이거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준이라고 하는 걸 모든 사람이 이런 기준을 갖고 하는데, 이 누가 어느 기준,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준 속에는 뭐냐면 시대적 상황, 문화, 이런 것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생각하고 행동을 옮길 때는 이 시대적 상황과 문화,
그죠? 만약 한국이면 한국, 외국이면 외국, 이렇게 문화적 배경, 도덕적 배경, 이런 것이 다 전제가 돼야지 이 두 개는 선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무시해놓고 우리는 이거를 그냥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너무 추상적이죠, 그죠? 이미 이거를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전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죠? 이 전제가, 이런 전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형성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이 색수상 행식을 놓고 설명을 하는 거야.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자, 이 색은 외부 경계를 얘기라고 했죠. 외부 경계. 이 수를 느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수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감수기관으로 보는 거야, 이거를. 그러면 이 감수기관은 인간의 몸에는 뭐가 있어요?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이 다섯 가지 감수기관이 있어요, 여기는. 다섯 가지. 그러면 다섯 가지가 뭐예요? 오감이죠.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다음에 그 받아들인 것을 그냥 정보를, 눈은 뭐예요? 사람들은 눈이 있어서 본다고 생각해. 눈이 있어서 본다고 생각해. 아니야.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눈은 그런 매개체 역할만 하는 거죠. 저거를 구분 지을 때 보일 수 있게 만드는. 이게 보인다고 하는 것도 뭐예요? 뭐가 전제가 돼요? 보는 눈과 보이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또 뭐야? 햇빛이라고 하는 게, 밝음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야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뒤에 뭐를 전제해? 의식이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돼. 만약에 의식이 없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죠? 이런 것이 다 전제가 돼야지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받아들였는데 그냥 받아들이면 내가 이걸 구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외부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상으로 자리 잡았을 때 이 상을 마음이 읽어야지 비로소 이 정보가, 외부 경계가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내가 내 안에서 이걸 리딩을 못하면, 읽지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린 거예요. 그게 이 눈이 있고 밖에 그 대상이 있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야. 안에서 그거를 읽어주는 놈이 있어야지 그 대상이 비로소 정보로서의 가치를 발휘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안에서 못 읽어.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읽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읽어주는단 말이야. 그러면 외부에 있는 것이 소리든 맛이든 뭐 보이는 형상이든 저 상이라고 하는 것이 잡힌단 말이야. 이 상이 잡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 상이 어느 기준에 어느 정도로 잡히느냐, 그죠? 그거가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독특하게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기냐면 새롭게 생겨나는 거예요. 뭐가 되면 여기서 이 정보의 값을 매긴다고 그랬죠. 이게 얼마만큼 나한테 안 좋은 거냐, 좋은 거냐, 그리고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 좋은 거냐, 얼마만큼 싫은 거냐, 이런 것이 이제 정도가 매겨지는 거예요. 나한테 좋으냐, 나쁘냐, 그럼 무덤덤하냐,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건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나쁘다, 좋다, 그리고 무덤덤하다. 이 세 가지로 나누게. 그게 형질이라고 그래. 그럼 형질만 좋다, 나쁘다로 이렇게 나눠졌어. 그러면 나쁜 정도가 하나만큼 나쁘냐, 다섯만큼 나쁘냐. 좋은 정도가 하나만큼 좋으냐, 다섯만큼 좋으냐. 이게 나눠져야 되잖아. 정해지면 이것이 딱 상에 그 마음이 딱 붙는 거야. 자동으로. 뭐를 기준으로? 내가 타고난, 그죠? 전생의 훈습과 금생의 부모로 받은 유전적 형질. 이것을 뭐라고 그래? 기질이라고 그러지. 그죠? 기질에 의해서 이것이 판가름다는 거야.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해서 어떤 정보에 대해서 스스로 가치를 매길 때는 내가 이제 그 가치를 매기지만 어릴 때는 내가 그게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모른단 말이야. 그냥 기질에 의해 가지고 자동으로 그냥 그게 정보의 가치가 매겨진다고. 그냥 자동으로.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해서 학교를 가서 학생 이제 수업을 하고 뭘 하고 성장을 하면 기초적인 주위의 정보를 해석할 능력이 있고 장악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정보나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을 내가 이제 주도적으로 거기다 점수를 매긴다고.
응? 아, 이건 중요한 거야. 공부를 할 때도, 국사 좋아하는 놈이 있고 수학 좋아하는 놈이 있고 다 틀리잖아. 이건 이제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거기다가 이거 중요한 거야.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기억이 오래 남는 거지. 근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갑자기 큰 충격을 받는다던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트라우마가 되죠. 그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는 거야. 우리는 항상 변수에 대한 예상을 하거든. 미래에 대해서 예상을 한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단순한 것만 해도 우리가 이 건물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부지불식간에. 이 건물의 안정성을 믿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들어오는데 반쯤 기울어져 있고 뭐하고 그러면 여기 앉아 있겠어요? 무의식적으로? 이미 우리는 이렇게 의식,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을 보고 이미 판단을 다 하고 있다고. 응? 의식, 무의식적으로. 이게 다 뭐예요? 까르마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응? 기질에 의해서도 그렇게 되지만, 그리고 어떤 물체를 딱 봤을 때 왠지 무섭게 보여. 두렵게 느껴져. 이런 건 사람마다 다 틀린 거야. 뱀을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사람마다 다 틀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인 기준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뭐야?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처음에 생기는 거예요. 이 감정이 모든 걸 주도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감정이 생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이동을 하죠. 행은 이동이라고 표현해요, 나는. 이동. 어디로 이동하느냐? 각 세포로 이동하는 거예요. 각 세포로. 그래서 이동을 할 때는 이 감정 따라서 이동하는 겁니다. 감정이 주가 돼서. 우리는 정보가 주가 돼서 움직인다고 사람들은 생각이 주가 돼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인간은 감정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응? 그래서 감정이 인간은 주가 돼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응? 감정이 이성보다 감정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이성을 앞세우지만 결국은 또 감정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는 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예?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교육을 많이 받은 자식들이 엄마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엄마한테 배울 게 없잖아. 그죠? 대학 교수인데 엄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엄마한테 배울 게 없잖아. 하지만 엄마를 찾아가고 엄마가 해주는 밥 주고 엄마는 집에 가면 편안해. 그 왜 그렇겠어요? 감정적으로 편하기 때문에요. 엄마가 잔소리하면 들어요. 그죠? 대통령이라도 엄마가 잔소리하면 들을 거야. 응? 엄마가 뭐라고 하면 걱정할 거야. 엄마는 자식이 대통령이든 뭐 위대한 스승이든 뭐든 간에 엄마는 걱정한다고. 야, 날 더운데 조심해. 막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지 마라. 겨울 되면은 감기 걸리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라. 지금 코로나 또 다시 재유행되니 뭐 엄마들이 전화 와서 그럴 거예요. 마스크 쓰고 다니라. 너 어떠냐? 이렇게 엄마들은 자식이 뭐 크고 필요 없어. 근데 이성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엄마의 말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안 맞는 말들도 많이 있잖아. 하지만 거기 가면 편안하잖아, 마음이. 인간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움직인다니까. 감정적으로. 그래서 이 행은 감정 따라가는 겁니다. 예, 정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감정 따라가요. 그래서 이것은 폐에는 뭐예요? 연민과 사랑, 또 이게 동정, 이런 것이 폐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는 신장, 방광, 이렇게. 간에는 저놈 간땡이가 부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간에는 뭐냐면 분노, 화,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막 우리가 오줌을 지린다, 이렇게 하는 건 두려움과 공포라고 그랬잖아요. 그 신장. 이렇게 해갖고 이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용해갖고 뭐예요, 우리가 뭐 폐대 간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상 체질도 이걸로 나누는 거잖아요. 사상 체질 이걸로 장부의 허실관계도 이거 갖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이 감정을 그러면 감정 따라 그럼 폐에만 그것이 연민과 동정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 온몸에 다 있어. 온몸에 다 있어. 온몸에 다 있고 다 전달을 하는데 특별히 그렇게 군락을 줘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왜?
정보가 망실되면 다른 대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포는 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정보 저장 공간이에요. 응? 이 세포가. 세포가 정보 저장 공간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더라도 이 팔에 만약에 두려움과 슬픔이 여기 다 저장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 떨어져 나가면 두려움, 슬픔 못 느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온몸에 다 저장을 해, 골고루. 그렇게 하고 특별히 더 장기 안에다 그걸 보관하는 거. 왜? 여기 요 안에 보관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하죠. 팔 이런 데 보관하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여기다 보관을 한다고. 왜냐면 이거는 생존에 관련돼서 그런 거예요. 생존에.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보관을 해갖고 가가 딱 거기 안착을 하는 순간에 그거를 우리는 의식이라고 그래요. 식은 뭐냐면 가가 자리를 잡고 거기 또 둥지를 틀었다. 내가 만약에 보도마카를 봤는데 이 보도마카가 보도마카다라고 하는 것이 딱 인식이 딱 됐어. 그래서 보도마카야 하면 이것이 딱 어디 가서 자리를 잡고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걸 이 식을 자리를 잡은 거야. 자리를 잡은 거를 우리가 뭐냐면 기억이라고 그래. 기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뇌과학자나 모든 과학자들이 이 기억은 해마에서 이거를 기억을 주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견해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해마에서 그거를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된 거를 불러오는 기능을 하는 게 해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본다. 이걸 보면 검정색이 있고 여기 뭐 은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뇌에서 이걸 기억을 불러오려고 그러면 하나는 모양을 생각하는 영역의 뇌가 활성화가 돼야 돼.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색깔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활성화가 돼야 돼. 그렇게 하고선 이것이 보두막하다라고 기억해 놓은 언어적인 지식적인 거를 또 끌어당겨야 돼. 그게 다 해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분산시켜 놓고 해마에도 있겠지. 분산시켜 놓고 이 해마에서 그거를 딱 끌어당기는 거겠지.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이거를 집합을 시키는 거야, 이게. 응? 집합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뭔가가 그걸 읽는 거야. 응?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억 해마가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취합하고 할 수 있는 뇌의 시스템이지. 그러면 이거를 하는 누구는 뭐냐? 이거는 실제 육체적인 한계를 벗어난 존재란 말이에요, 이거는. 응? 그래서 육체에 이것이 담겨져 있을 때는 육체의 기능을 사용해서 해야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보 전달이고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자거나 육감이라고 하는 것이 발동될 때는 육체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저것이 스스로 존재가 보는 경우가 있어. 예? 육체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 육체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 눈, 코, 귀, 입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 존재가 그냥 바로 느껴버리는 것이 있어. 육체에 갇혀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육체의 기능을 사용해서 정보 처리를 다 하고, 어떨 때는 육체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 자체가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 예전에는 우리가 그전에 내가 설명을 할 때 이런 설명을 많이 했죠. 마음은 절대 스스로 밖을 쳐다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육체의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제 이걸 얘기를 해줘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존재가 이 육체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도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능력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이제 과학자나 의학자들은 몸이 죽으면 다 죽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 영혼을 인정하게 되는 거야. 이것이 인정이 돼야만 영혼이 인정이 되고 전생의 훈습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이것이 되는 거예요. 식은 뭐냐면 기억이에요. 자, 기억된 거를 처음에 어떻게 돼? 여기는 정보죠. 정보 단계지. 그죠? 정보가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상이 잡히면은 이 상은 뭐예요?
마음에 이렇게 이 상을 읽고 여기에 이 정보의 값을 매기는 작업이죠. 그래서 행을 하고 이동을 해서 자리를 잡으면 기억이라고 하는 소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떠올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생각. 예? 정보, 기억돼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떠올리면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놈이 주책 없이 떠오를 때가 문제라는 얘기죠. 그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뭐냐? 여기서 바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작용을 일으키는 거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아시겠죠? 자, 오온 색수상항식의 고전적인 해석 방식으로 해석을 할 때는 이것이 주체와 누구냐, 어떤 기준으로 그랬냐, 어떤 정도냐, 이게 지금 주체가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다양하잖아요. 그죠? 어떤 놈은, 영적으로 발달한 놈이 있고, 어떤 놈은 손짓기 재주가 좋은 놈이 있고, 어떤 놈은 저 미술에 좋은 놈, 음악에 감각이 있는 놈이 있고, 다 틀리게 태어난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태어날 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읽는 방법이 다 다양하게 자기 기준마다 틀리다고. 응? 그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받아들이는 거. 그 기준이 또 하나는 뭐냐면, 시대적 배경과 그 문화적 배경이 다 다르면 다 다르게 판단하는 거야. 이런 주체가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오운을 설명하게 된다면 반쪽짜리 설명이다 이거야. 그러면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게 다시 이게 색수상항식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여기에 감정이 붙는 순간, 감정이 안 붙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렇지도 않죠. 중요한 것도 없고 안 중요한 것도 없어. 근데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 내가 생존해야 되니까. 나쁜 걸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하는 이유가 그래요. 좋은 것보다 나쁜 걸 더 오래 기억하잖아. 왜냐면 좋은 거는 기억을 많이 해봤자 생존에 크게 도움이 안 돼. 나쁜 거는 기억을 많이 해놔야지 어떻게 생존에 유리하다. 내가 빨리 대응을 해야 되니까. 좋은 거는 좀 천천히 해도 돼. 그래서 사람들이 좀 나쁜 걸 오래 기억하는 편이야. 다 이것이 원인이 뭐냐면 다 생존에 다 밀접한 연관을 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오온이다. 이 오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상이 잡힐 때 뭐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게 매달린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제 그 왼수덩어리가 되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적당한 시기에 이제 그 생존에 성공하고 나서 적당한 시기에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버릴 때를 놓쳐.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무명이다 그런다 이거예요. 철부지다 이거예요. 버려야 될 때 못 버렸다 이거예요. 그 철부지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온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어요. 이 오온이 바로 연기죠. 이런 연기적 현상이 일어난 거죠. 연기적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거 누가? 이게 누구라고 하는 건 항상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뭐 실체가 있는 나든 실체가 없는 나든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게 중요해. 그래서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오온을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괴로움이 원인이 되는데 거기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다른 게 아니다. 감정 때문에 그렇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